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것에 욕심내는 거머리들한테 본때를 보여준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저한테 독이 되기도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쪽쪽 빨아먹으려고 했던 저희 시댁 식구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개인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하고는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저랑 남동생을 정말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맨날 방으로 부르시곤 했어요. 정이야, 정훈아, 이 할아비가 사탕 줄 테니까 하나씩 먹어라. 우와, 사탕이다. 할아버지, 전 딸기만 먹을래요. 그럼 전 포도 맛이요. 어이구, 하여튼 사탕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사탕 사주는 거 너희 엄마 아빠가 알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몰래 먹고 비밀로 해. 알았지? 인자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다정하고 성실한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랑 남동생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제가 월급 받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여태까지 못 해드린 거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 후 저희 아빤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저희 아빠 보고 그 땅에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노후 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그 말대로 대출까지 받아 그 땅에 건물 두 채를 세우셨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든든한 노후 자금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 후 저희 아빠는 사업을 계속하시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득 저희 부모님도 언젠간 제 곁을 떠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는 술, 담배를 많이 하셨는데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제가 잔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술, 담배 좀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 습관 고치셔야죠. 에이, 아이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 많어. 그리고 난 주말마다 등산을 하니까 내 또래 남자들보다 훨씬 건강해. 울룩하게 술배만 나와서 걷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옆에 있던 제 남동생도 아빠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고집 부리지 말고 누나 말 좀 들어요. 지금은 건강하다고 해도 그게 언제까지 갈 줄 알고요. 아빠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슬프셨잖아요. 우린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술자리도 많아서 생활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빠 말대로 등산이라도 열심히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취미로 운동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되었어요.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이었는데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들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한 번 저희 집에 인사로 오더니 그 다음부턴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요즘에 일하시느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시죠? 원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좀 뻣뻣해지거든요. 제가 마사지 한번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 엎드려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런 전문가한테 마사지를 공짜로 받아도 되나? 이거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건데 돈을 뭐하러 받아요? 정희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요즘에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하신다면서요?
다음에 저희 병원에 한번 오시면 제가 도수 치료도 제대로 해 드릴게요. 남편은 물리치료사인 본인의 직업을 살려서 허리가 안 좋은 저희 아빠한테 마사지며 찜질이며 이것저것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결혼 전인데도 저희 가족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심지어 제 남동생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누나, 더 고민하지 말고 얼른 한민이 형이랑 결혼해. 세상에 저렇게 여자친구네 가족한테 잘하는 남자가 어딨어. 내가 보니까 누나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사실 그때쯤 남편하고 만난 지 1 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는데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이러더라고요. "정희야,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을 못한 게 하나 있어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우리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거든. 원래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 맺어지는 거라 집안 사정도 중요하잖아. 집안 사정이 뭐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러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해서 잘 살았었거든. 그런데 몇 년 전에 다단계 금융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살고 있던 아파트도 날려버리고 폭삭 망해버렸어. 지금 우리 부모님 사시는 집도 월세집이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 도와주실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굳이 집안 사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빠도 지금은 사업이 잘 되지만 언젠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밝게 웃으며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빠처럼 좋은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집안 사정이 뭐가 중요해.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으실 거야." 그 후 남편이랑 같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더군요. "자네,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게.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한가. 자네같이 성격도 좋고 듬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정이랑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믿네. 아버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조건인데도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정희한테 진짜 좋은 남편이 되고 아버님, 어머님한텐 든든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에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좋게 보셔서 집안 사정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댁을 가본 거였는데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되게 허름한 집이더라고요. 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실 겸 주방에 방 두 칸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더니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아이고, 인상이 너무 순해 보여서 마음에 쏙 드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세요? 두 분 다 직장 다니시나?" "아, 저희 엄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년 퇴직하셨고요. 아빤 작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다행히도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굳이 저희 아빠가 건물주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빠 재산이니까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3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결혼 후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똑같이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주에 도수 치료 받으러 왜 안 오셨어요? 제가 꼬박꼬박 받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유, 받으면 시원하긴 한데 병원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도 자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찜질팩은 진짜 잘 쓰고 있어. 역시 전문가가 골라준 거라 그런가 뜨뜻한 게 오래 가대." 찜질도 찜질이지만 아버님은 원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계실 때도 그렇게 구부정하게 있지 마시고 똑바로 좀 앉아 계시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평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데 사위까지 아주 잔소리 대마왕이네. 알았어. 나 자세 똑바로 앉아 있을 테니까 이따가 나랑 술이나 한잔 하세. 요 앞에 새로 생긴 닭발집 하나 있거든. 거기서 닭발에 소주 한 잔 먹어보자고. 저희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아빠랑 같이 술을 즐겨 마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갈비찜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 이리 와서 이거 맛 좀 봐라. 저번에 보니까 네가 간을 좀 심심하게 먹는 것 같아서 네 입맛에 맞춰서 한번 해봤다. 그래도 네가 우리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네 입맛에 맞는 음식도 해줘야지. 어머, 진짜 절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와, 너무 삼삼하고 맛있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신데요? 그럼 내가 그래도 자식을 둘이나 낳고 키운 사람인데 이 정도 음식 솜씨도 없어서 되겠니? 그나저나 지난번에 보니까 너도 음식을 참 잘하더라. 우리 딸은 내가 가르쳐줘도 할 생각도 없던데 제가 널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니? 아유, 저것 좀 봐라. 오늘도 거실에 들어놓아서 뒹굴거리고만 있지 않니? 그러자 거실에 누워있던 신우이가 버럭 짜증을 내더군요. 아, 진짜? 엄만 또 왜 날 걸고 넘어져?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요리에 흥미 없는 사람도 있는 거지. 난 누가 해주는 음식 먹거나 밖에서 사 먹는 게 제일로 편하거든? 으이구, 저 화상. 요리를 못하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넌 맨날 뒹굴거리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사실 저희 시누인 나이에 비해 굉장히 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30대 중반인데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질 못하고 툭 하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한테 혼났다는 둥, 야근하는 게 짜증난다는 둥, 그만두는 이유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그 문제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 양가 식구들과 모두 잘 지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고민을 털어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병원에 가서 난임 치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 친구들은 결혼해서 금방금방 애도 낳던데 아무래도 우리 둘 중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엔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서 40살에 애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병원에 가보면 되지. 요즘엔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고 늦게 낳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도 남편 말처럼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 어느덧 3년쯤 됐을 때 명절이라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이야, 너 혹시 지금 너희 시댁에 있니? 나 지금 도봉동 쪽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너희 시댁 근처잖아. 아빠가 오늘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로 소고기 좋은 걸 받았는데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잠깐 나와서 받아가라. 저는 전화를 끊고 시부모님한테 아빠가 소고기 주러 잠깐 들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굳이 집 앞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아빤 그냥 저한테 소고기만 주고 가려고 하셨는데 집 앞까지 나온 시부모님한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술이나 한잔하고 가세요. 마침 저희가 저녁 먹고 술상 차려놓은 참이었거든요. 아유, 제가 그래도 될까요? 가족끼리 드시는데 괜히 제가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사돈지간도 가족인데 이럴 때 한 번씩 대화도 나누고 술 한 잔씩 하는 거죠. 자,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술을 한 잔 하게 되셨어요.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다 보니까 시부모님이 아빠랑 편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부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저희 아빠한테 동질감이 드셨는지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땐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일했어요. 밖에 나가면 다들 사장님, 사장님하고 절 어찌나 떠받드는지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애들 엄마도 그땐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다니까요. 아유, 그때 얘기하려면 입이 다 아프죠. 그땐 집에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도 있고, 저도 모임 나가면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그랬거든요. 애들 아빠가 다단계 사기만 안 당했어도 여태까지 잘 살았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빠가 멀쩍게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안 그래도 예전에 우리 사위한테서 집안 사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치는 수법이 많다고 하던데 그때 그런 일을 당하셔서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던 회사도 폭삭 주저앉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날려버렸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업해서 잘 나갈 때 건물이라도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평생 딱 하나 못 해본 게 바로 건물주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시간이 늦어서 저희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대리기사를 부르셨어요. 사돈, 오늘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다음번엔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오늘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붙잡아서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그렇게 아빠는 먼저 집으로 가시고 저는 시댁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친정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차가 떠나고 나자 시부가 한참 동안이나 차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바깥사돈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니까. 나도 예전엔 저런 차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휴, 지금은 내 신세가 왜 이런지 원. 저희 아빠가 타고 다니시던 차가 비싼 외제차였는데 아무래도 그걸 보고 옛 생각이 나서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빠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저만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이야, 너희 시댁 그 정도로 어렵게 사는 거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저번에 그 집에 들어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다. 너희 결혼 전에 조서방한테 들어서 월세집에 사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월세방도 월세방 나름이지 너무 좋고 허름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시댁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주는 게 어떠니? 시부모도 부모인데 부모가 힘들게 살면 자식이 도와줘야지. 벽지에 곰팡이도 잔뜩 피어있던데 연세도 있는 양반들이 그런 데서 살면 건강 나빠지고 안 좋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빠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감사했어요. 워낙에 저희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 그런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빠 말대로 하기로 하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버님이 돈이 어디 있으셔서 전셋집을 구해주시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 사업하시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 건물에서 월세 받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뭐? 건물이 있다고? 무슨 건물?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예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땅이 있어서 거기 아빠가 대출받아서 건물 두 채를 지으셨거든. 아빠가 사업해서 버는 돈도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 후 남편은 저희 친정을 찾아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큰절까지 올리더라고요. 저희 아빤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이름으로
시댁 식구들이 살 전셋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까지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셨어요.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사돈 덕에 드디어 월세방을 벗어나 봅니다. 세상에 며느리 잘 얻었더니 집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원래 가족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야 몸이 튼튼하니까 아무 데서나 살아도 괜찮지만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으면 골병 들기 마련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돈이랑 우리 며느리가 아주 저희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물. 얘 며느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도 다 겪어보는구나. 몇 년 전에 네 시애비가 다단계 사기를 당했을 땐 세상이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널 만나서 이렇게 밝은 빛도 보게 된 거야. 그렇게 그날은 양가 식구들이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시댁에 너무 큰 호의를 베푼 게 문제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빠의 재력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하나둘 요구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부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며느라, 바깥 사돈께서 건물을 두 채나 가지고 계시다며? 그 건물에 관리할 사람 안 필요하니? 내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급 딱 500 정도만 주면 내가 아주 제대로 관리해 주마. 네? 저희 아빠 건물에 건물 관리인 이미 있어요. 그리고 관리인 월급으로 500은 좀 과하죠. 원래 가족끼리는 월급도 두둑하게 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런 좋은 일자리를 왜 남한테 줘? 내가 진짜 잘해줄 테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자르고 내가 한다고 얘기해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하고 계신데 갑자기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모가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관리인인지 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바깥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딸 취직이나 좀 시켜달라고 해라. 우리 딸 컴퓨터 하나는 잘하니까 뭐든지 시켜주면 빠릿빠릿하게 잘할 거야. 네? 아가씨를요? 아가씨 회사 꾸준히 다니지도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뽑았다가 또 3달도 안 돼서 또 그만두려고요? 그러니까 안 그만두게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줘야지. 복지도 빵빵하게 해주고 일도 많이 안 시키면 제가 왜 그만두겠니? 그러자 이번엔 옆에서 뒹굴거리고 있던 시누이도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요, 새언니. 저도 편하게 직장 생활 좀 해보고 싶어요. 다른 회사 맨날 상사들이 갈구기만 하고 툭 하면 야근시켜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새언니랑 가족인데 사돈 어른이 저한테 함부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 문서 작성 잘하니까 제발 취직 좀 시켜주세요. 네? 아, 요즘 세상에 문서 작성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얘기는 한번 꺼내볼 순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 여태까지 직원 한 명 뽑을 때도 엄청 꼼꼼하게 뽑으셨던 분이에요. 괜히 아가씨 입사시켰다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빈둥거리면 우리 아빠 체면은 뭐가 돼요. 괜히 낙하산 소리만 듣고 아가씨한테도 안 좋을걸요? 그러자 시모랑 시누이는 툴툴거리며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여태까지 시누이의 불성실한 모습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아빠한테 취직을 시켜달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번 얘기는 꺼내보겠다는 것도 그냥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돈 가지고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내 차가 제일 허름하고 안 좋더라. 난 언제 바깥 사돈처럼 좋은 차를 타보니? 왜요?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나쁘지 않잖아요. 굳이 꼭 비싼 외제차를 타야 되나요? 그래도 사람이 좋은 차를 타야 뽀대가 나지. 그나저나 너 이번에 내 생일 때 용돈 50만 원 넣었더라. 우리 며느린 돈도 많은데 용돈 5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땐 한 2, 300 정도는 턱하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버님, 저도 그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드린 거예요. 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2, 300만 원을 어떻게 턱하니 드려요? 저는 사실 아빠가 재력이 있어도 그건 아빠의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왜 욕심을 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희 아빠의 재산이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시모가 카드 명세서를 준 적까지 있었어요. 예, 그거 이번 달에 내가 쓴 카드인데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더구나. 그 정도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네가 대신 내줄 수 있지? 네? 아니, 제가 이 카드 값을 어떻게 내요? 저희도 둘이 벌어서 생활비 내고 보험료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무슨 카드를 감당 안 될 만큼이나 쓰고 그러세요.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이, 뭘 그렇게 말이 많어? 그래서 못 내주겠다는 거냐? 당연하죠. 누가 카드를 갚지도 못할 만큼 써요. 이건 어머님이 계획 없이 마음대로 쓰신 거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갚으세요. 저는 이거 갚아드리고 싶어도 갚아드릴 돈이 없네요. 왜 자꾸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지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상하고 성격 좋던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명절 때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선물로 또 소고기를 보내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니, 아버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우리 부모님 선물이 그게 뭐야? 우리 부모님도 소고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다 드실 줄 아시는데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뭐라고? 우리 아빠가 선물한 소고기가 뭐 어때서? 그거 제일 좋은 등급으로 보내신 거야. 소고기는 뭐 한두 푼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우리 집에 딸랑 사과 9개 들어있는 거 한 박스 보내셨잖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 아버님 형편 고려해서 그것도 감사하게 받으셨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좋은 선물 보냈는데도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있는 사람이 더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집은 사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버님은 사업도 하시고 건물 주신데 명절 때만큼은 통 크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이번엔 귀한 산삼에다가 전복이랑 이것저것 많이 보내실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소고기만 보내셔서 내가 우리 부모님 보기에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뭐? 부모님 보기에 창피해? 당신이랑 당신의 식구들은 도대체 우리 집에 뭘 얼마나 바라는 거야? 전셋집 해줬으면 됐지. 이젠 선물 가지고도 욕심 부리는 거냐고. 그렇게 소고기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다음부터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할게. 그럼 되는 거지? 믿었던 남편까지 그런 식으로 변하니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게다가 철없는 시누이도 저한테 수시로 전화해 쓸데없는 욕을 하곤 했어요. 새언니, 저 이번에 친구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가서 여행 경비를 좀 쓰게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새언니가 저 대신 비행기랑 숙소 좀 예약해 주시던가요.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회사도 제대로 안 다니고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 여행이 가고 싶으면 아가씨가 성실하게 회사 다녀서 돈 모아서 가세요. 무슨 나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용돈 달라 숙소를 예약해달라 난리예요. 날이 갈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결혼한 거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술, 담배를 즐겨 하시던 저희 아빠가 등산을 가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나중에 등산객한테 발견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달려가서 엄마랑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좀 잘하시지. 운동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이제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고요.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장례식에 왔더라고요. 시모는 저희 엄마의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더군요. 사부인, 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집들이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눈앞이 깜깜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아빠 여태까지 자기 사업 운영한다고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럽네요. 저는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울기만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한순간에 돌아가 버리시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회사에도 겨우 출근하고 집에 와서는 매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는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여보,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건물 두 채 당신이랑 처남이 물려받겠네. 내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 시세가 장난 아니던데. 그럼 앞으로 그 건물 당신이 관리할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그깟 건물이 중요해?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 그렇게 큰 재산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그 건물 한 채 물려받게 되면 그거 우리 부모님 드리자.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이 건물주 되는 거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계속 직장 생활할 건데 건물 관리 정도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딱 좋지 않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장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건물을 자기 부모님 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다가 우리 아빠가 평생 동안 일구신 재산으로 세운 건물이야. 그런데 왜 그걸 당신이 마음대로 아버님한테 드리라는 건데? 그 건물을 내가 물려받더라도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제발 그런 헛소리 좀 집어치워.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다고 그래. 아버님이 늘 그러셨잖아. 시부모도 부모라고. 아버님도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살길 바라셔서 전셋집까지 해주신 거 아니야? 어차피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럼 그 건물 우리 아버지가 관리하시면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 뭐가 서로서로 좋은 건데? 당신 부모님만 좋은 거겠지.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된 장인 재산을 탐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부터 이렇게 속물에다가 염치 없는 사람이었냐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이나 찬바람을 쐬다 들어갔습니다. 살다 살다 남편이란 인간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헛소리를 한 게 남편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며칠 후 시부모님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며느라,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지? 너 돌아가신 박가사돈한테 물려받게 될 건물 말이다. 그거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너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어. 넌 평생 회사 생활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큰 돈 만지는 건 무리지 않니? 시부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시모까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 어차피 건물이 두 채나 있는데 한 채는 네 남동생이랑 안사돈이랑 같이 관리하라고 하고 나머지 한 채는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하자꾸나.
우리도 이제 남은 생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빌빌거리고 살아야겠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모랑 시보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아빠 건물을 물려받든 말든 그걸 왜 마음대로 탐내시냐고요. 우리 아빠가 그 건물 세우는데 두 분이 한 푼이라도 보태신 거 있어요? 왜 남이 힘들게 일군 재산 홀라당 뺏어가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언제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딱 봐도 너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사업이라도 해본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건물 관리하는 일이 뭐 쉬운 줄 아니? 세입자들한테 월세도 꼬박꼬박 받아야 되지. 부동산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되지. 골치 아플 일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 거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넌 그냥 직장 생활이나 신경 쓰라고.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게 도대체 어디가 절 위한 건데요? 그냥 공짜로 그 비싼 건물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아빠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된 줄 아세요? 전 아직도 아빠가 돌아가신 게 믿겨지지 않아서 가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드렸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내실 거냐고요? 얘가 진짜 왜 이래? 네 시애비가 건물주 돼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도 하나 못 들어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 나한테 편하게 맡기라는 거잖아. 그놈의 건물주. 그럼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물주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빠 건물로 하지 마시고 아버님 능력으로 직접 건물 사서 하시라고요. 아참, 그러고 보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아버님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죠? 사람이 뭐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공짜로 얻은 거니까 없어도 되겠네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 집 얘긴 왜 꺼내? 왜긴요. 아버님이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길래 모든 걸 다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 집 좀 빼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처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을 뺀다는 소리를 해? 왜요? 제 이름으로 얻은 전셋집이니까 제가 빼고 싶으면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가 해줬어도 지금 살고 있는 건 우리잖아. 갑자기 그렇게 집을 빼버리면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저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뺀다고 할 수가 있어?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 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란 얘기야?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 전에 살던 집처럼 당신이 월세집 구해서 살게 해드리던가. 난 이렇게 욕심만 많고 뻔뻔한 사람들한테 한 푼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어머님 댁에 한번 가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전셋집까지 해주신 건데 어떻게 거기서도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로도 모자라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요구하고 우리 아빠 건물까지 욕심낼 수가 있냐고. 당신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거머리들이야. 내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들이라고.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알았어. 건물 달라는 말은 취소할게.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냥 건물은 당신이 관리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월급 드리면서 건물 관리 시켜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부모님 사시는 집만은 빼지 말아주라. 그래, 애미야. 나도 우리한테 건물 주라는 말은 취소하마. 그래도 사람이 살 집은 있어야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뺀다는 얘기를 하니. 됐어요. 이제 다 필요 없다고요. 이 집안 식구들 시커먼 속셈 다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저랑 저희 부모님이 보여준 호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라고요. 그리고 당신, 나 지금 우리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예전엔 나한테 애가 안 생겨서 우울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고 나한테 애가 안 찾아온 거였어.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 거머리 같은 너희 집구석이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실수한 거니까 당신한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얘기는 하지 말아주라. 그러게 이혼 얘기 안 나오게 욕심을 작작 부렸어야지. 근로원 복을 차버린 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한시도 그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바로 친정에 가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랑 남동생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랑 남동생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사람이 욕심도 착착 부려야지. 사돈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네 아빠가 건물 세우는데 그 집 사람들이 뭐 보태준 거라도 있대니?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위로해 주길래 같이 슬퍼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속으로는 음흉하게 웃고 있었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매형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진짜 실망이네. 예전에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우리 집 재산 보고 눈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아빠가 전셋집까지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인간 욕심이 끝도 없다더니 그런 사람들은 남의 것만 탐하다가 분명히 쫄딱 망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자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저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진짜로 이럴 거야? 당신 내가 확인해보니까 부동산에 진짜로 집 빼겠다고 얘기했다더라?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어떻게 화 한 번 났다고 그렇게까지 해.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집 내놓은 것도 취소하고 우리 이혼도 없던 일로 해주라. 어? 그러자 이번엔 저희 엄마가 나서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여길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오는가? 자고로 사람이 해도 되는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거야. 처갓집에 돈이 좀 있다고 식구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그 재산을 탐내. 자네 식구들도 우리 딸한테 수시로 차 사달라, 용돈 올려달라 눈치 줬다며. 어떻게 가족들이 한 명도 안 빼고 그 모양이야?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노력해서 얻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남의 걸 공짜로 얻으려고 드냐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건물주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제 돈이라고 착각했나 봐요. 전 그냥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도 얘기하셔서 이번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네. 나도 이제 자네가 얼마나 싹수가 노란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 딸이랑 같이 살게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나 소중한 우리 딸, 자네 집안의 ATM 기계로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시끄러우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앞으로 자네 부모님이랑 열심히 살면서 반성할 생각이나 하라고. 그렇게 남편은 저희 엄마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니까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윽박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하면 다 안 줄 아니? 너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네가 물려받을 그 건물도 우리 아들한테 반오는 거야. 알어? 참나. 저기요.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상속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알 건 제대로 알고 전화를 하셨어야죠. 뭐, 뭐라고?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것도 재산은 재산인데 똑같이 나눠야지. 그렇게 억울하시면 법원에 가서 한번 따져보시던가요. 밖에 나가서 이혼하는 며느리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재산 뺏어올 거라고 하면 다들 코웃음 치겠네요. 말도 안 돼. 진짜로 그렇단 말이야? 이럴 순 없어.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하지. 노후 대비는 알아서 하시고요. 곧 이혼남 될 아들 잘 데리고 살 생각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한 절차대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상속해 주신 재산은 당연히 시댁에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았죠. 제 이름으로 했던 전셋집도 바로 빼버렸어요.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 남편이 월세집을 하나 다시 구해 시댁 식구들이 거기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생각뿐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집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아빠 덕에 잠시 동안이라도 넓은 집에 살았던 거니까요.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있었다면 재산 문제로 골치 아파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친정에 살면서 엄마를 옆에서 많이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얼마 전엔 오랜만에 엄마 옆에 누워서 같이 잤는데 어린 시절 생각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나 이렇게 안고 재워주셨던 거 기억나요? 엄마가 내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기억나지. 그때는 네가 내 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조그맸는데 이제 네 엄마보다 키가 더 커져버렸네. 이제는 엄마가 널 안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안아줘야겠다. 그럼 제가 안아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엄마 요즘에 아빠 없어서 잠도 잘 안 오시죠? 제가 오늘 자장가 불러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편하게 푹 주무세요. 아셨죠? 그날 전 엄마와 따뜻하게 부둥켜 안고 스르륵 잠에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엄마랑 같이 오랫동안 오순도순 살 거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이룬 재산을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제 남동생한테도 이런 일 절대 없게 하라고 단단히 당부를 시켰답니다. 제 남동생도 똑부러지는 애니까 아마 알아서 잘 처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잡은 토끼를 놓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딱 거기에 맞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저희 아빠가 얻어주신 전셋집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바람에 이미 얻은 것도 다 뺏기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이래서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저도 앞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노력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려고요.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제 자신을 갈고 닦을 거랍니다.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